자꾸 뭐 내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입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조배숙 의원님께서 내란이 종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 차관은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란 범죄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계에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측에 변호사가 있고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이 나서고 태극기 모독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란이 끝난 것입니까? 그게 내란범이 아니에요. 내 동료고 있는데. 자, 어디 그런 얘기 마세요. 내 발언을 왜 시작했습니까? 네, 법무부 차관님.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22항 네. 그 특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어저께 제 요구에서 부결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 딱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급하게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다시 또 발의하고 상정했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의도는 이제 특검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특검은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예외성, 보충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수사기관이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구속해서 기소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특검이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 임명하고 그리고 뭐 진용 갖추고 또 사무실 구하고 뭐 이러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일, 30일 걸려요. 그 사이에 지금 이 수사기관들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지금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사유를 보겠습니다. 이 8호를 보니까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소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글쎄요. 근데 이걸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한 정부의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특히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나 대북 확성기 가동. 이거는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게 특검에 지금 수사 사항이 돼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8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각 호에 있는 내용과 달리 좀 시기가 특정이 안 되는 다른 각 호에 있는 사유들은 딱 보시면 이게 어떤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8호 같은 경우는 기간 특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이라크 파병까지 문제 삼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간 특정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해외 파병이라든지 대북 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약간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특정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또 대북 문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자꾸 민주당에서 자꾸 제2의 내란, 아직도 뭐 내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는 법사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제 물론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뭐 내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자꾸 이제 국격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을 과연 구속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서 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리고서 뭐 탄핵이 혹시 뭐 인용된다 할까 그러면 그때 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태여 계속 이 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정말 뭐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한다. 그거는 계속 이거 뭔가 빨리 탄핵 절차를 종결시켜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조급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뭐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처장이 나왔으면 제가 물어볼 건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내란죄 이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봐야지 국민을 봅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 사유 내란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이 51% 반대했어요. 저는 헌재 처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당연히 헌재는 헌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본을 깔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야 될 규범이 헌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말씀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엄정 중립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결국 헌법재판소 스스로 약간 정치 기관임을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에 승복을 할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선생님 발언이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지금 조배수 의원님께서 내란이 종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위원장 보고 하세요. 네. 지금 내란 수계가 버젓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국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범죄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계에 조용히 하십시오. 그 수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사법부를 공격을 하고 수사기관을 공격을 하면서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 그게 성공해야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그 변호사, 윤석열 측의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이 나서고 태극기 모독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란이 끝난 것입니까? 근데 저런 발언을 하고 법무부 차관은 야당의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질문을 하더니 지금은 외환죄에 대한 특검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것, 이게 적절한 태도인 것입니까? 저런 편향적인 답변 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원들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그 자세 바꾸도록, 문제 있는 태도들 바꾸도록, 품격을 유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내란범이 아니에요. 내 공격 있는데. 자, 어디 그렇게 얘기 마세요. 내 발언을 왜 시작합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세력들이 내란은 뭐예요? 네. 자, 저기 서로 자 조용히 해주세요. 왜 서청을 하십니까? 자.